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특이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지수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코스닥 지수는 매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의 경제 소식은 이 와중에 어떤 게 또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이벤트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변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FMC가 한국 시간 1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월 1일 그때 이제 시장이 반영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동결이 될 거고요. 하지만 3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뉘앙스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소,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작년 미국 증시 폭등의 주역인 요 녀석들이 과연 이제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테슬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인텔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때문에 증시가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충분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와중에 나머지 5개 요 친구들마저 실적이 안 좋다면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또 오른다고요. 미군이 죽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에 들어온 공격에 미군 3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미국은 당연히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고, 만약에 증시가 더 안 좋았다면 충분히 막 상한가 가고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의 사망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말까지 30% 폭락.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버렸죠. JP모건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4분기 어닝 쇼크 여파로 인해 올해 내내 테슬라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나 냈나? 바로 130달러. 지금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180달러다 보니까 여전히 30%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 입장에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안 좋게 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테슬라의 퍼가 56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이 정도의 가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이익이 근데 예상보다 꺾인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전기차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테슬라가 너희가 생각하던 그 고성장 기업이 맞는지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한다는 건데 저 길이 또 이제 전기차 그쪽이 향후 한 몇 개월 정도는 안 좋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때도 좀비처럼 되살아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전기차 성장하는 거 확실하고 실적 지키는 거 확실하고 나중에 자율주행 플러스 그 다음에 테슬라 봇 등등 성장하는 거 확실하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주가가 뭐 15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JP모건이랑 이야기가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매수 기회다. 자,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급락하자 오히려 40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캐시우드는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할 때마다 파워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직접 증명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좀비 슬라의 힘을 믿고 바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율주행 등 여러 테슬라의 잠재력을 보고 5년 안에 2,000달러를 돌파할 것 이러한 전망도 낸 바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가격이 200달러도 채 안 되니까 5년 안에 10배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기도 하죠. 어쨌든 캐시우드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하는데 키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하락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키리분들은 꼭 그 누군가가 되어서 야 내가 그때 2차전지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등등 이 가격에 잡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NNF 크크 이게 코스피의 무게인가? LNF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오늘 했는데요. 그런데 첫날부터 신고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6% 아니죠. 지금 이제 8%입니다.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상장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DX도 이전 상장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역시나 뉴스에 팔아라는 신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마침 2차전지의 급락이 이어지는 와중이다 보니까 그 영향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입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 떨어지는 칼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LNF가 과연 그 하락을 버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다른 2차전지와 함께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LG엔솔 목표가 20% 하향합니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대장주 하면은 당연히 LG엔솔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1분기 보조금을 제하면은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러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키움증권의 목표가 53만원, 물론 지금보다 비싸긴 하지만 목표가를 무려 20%나 낮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 및 리튬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폴란드 가동률이 60%까지 낮아졌다고 하는 소식. 그러니까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LG엔솔은 나름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며 어차피 우리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해야겠죠. 금요일날 따따블에 성공하며 오늘 또 한번 쭉 올라갈 것을 예상한 현대힘스. 그런데 바로 하한가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당연히 첫날에 좀 고점 찍고 쭉 미끄러질 것, 여기까지는 생각했었지만 시작부터 하락하는 것은 당연히 당황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첫날에 따따블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공모주막 열풍 이런 얘기가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만 나타나는 좀 특별한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신 기르분들은 가슴 좀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쉬움 저 길이 또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입항호를 하는 게 아마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모주 투자하는 이유니까요. 어쨌든 현대힘스는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서 충격을 좀 줬는데요. 다만 오늘 상장한 포스뱅크는 여전히 2배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며 공모주가 뜨거운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아니 K뱅크도 간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마지막 주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 녀석이 고객 수 900만 명을 돌파하며 2호 K뱅크를 코앞까지 따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K뱅크가 930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야, 이거 이 기세면은 따라잡히겠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에 상장하려고 하는 토스뱅크보다 먼저 상장하는 K뱅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뱅크 입장에서는 먼저 상장하고 이러한 공모 자금을 빠르게 땡길 수 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성장하기 위해서 2등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뱅크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나타낼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토스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K뱅크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전프로 이야기 해야겠죠. 나 벌써 60% 올랐어요. 나무가라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XR 기대주도 떠오르면서 나무가 주가가 최근 계속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XR 쪽에서는 어떠한 호재가 있나 한번 쓱 봤더니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의 비전 프로가 흥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 하반기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XR 헤드셋이 공개가 된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야, 그거 누가 쓰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안 쓰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문자 쓸 때 타격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다들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아마 나중에는 이러한 XR 기기를 모두가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와중에 최근 들어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업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는 기계가 잘 팔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관련주가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도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빛소프트 그라나도 에스파다 M 출시. 한빛소프트가 PC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한 그라나도 에스파다 M을 2월 22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원작 게임은 2006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MMORPG라고 하는데,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야, 나 그거 했었지, 어렸을 때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한빛소프트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빛소프트는 작년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죠. 이 와중에 그라나도 에스파다 M이 적자를 끊고 실적 개선을 이끌어줄지 주주들의 관심이 현재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가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나서 게임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진 바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거텀, 이때가 바로 그날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규제안이 홈페이지에 삭제되며 지난번에 봤었던 그 소식, 이거 규제 안 하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게임업계의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더욱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출판국장이 해임된 부분, 그리고 26일에는 전월보다 많은 115개에 대한 게임에 판호를 낸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게임 주기기가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은 금해야 된다고 하며, 통상 2, 3개월 뒤 공식 정책이 발표되는 점을 보면은 규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은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임주 관심이 있다면은 이러한 리스크 계속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바 반사 이익 기대감. 이런 호재가 나오나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해야 된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당연히 삼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경쟁사가 누군가 봤더니 스위스 론자, 일본 후지필름, 그리고 삼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삼바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주가도 오랜만에 80만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며 반사이익이 실제로 나타날지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으로만 보는 게 맞다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시젠, 오늘 주가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젠이랑 마소랑 만나서 뭐 할까요? 질병 없는 세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술 공유 사업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시젠은 MS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협력해 PCR 기술을 전 세계 기업과 공유하고 공동 의료 혁신 연구를 위해 미래 협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뜨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큰 이름 아니겠습니까? 시젠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도 대상자 되시는 기름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나저나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뭔가, 대출 신청일을 기점으로 2년 내 출산한 부모들에게 특례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합쳐 연소득 1.3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순자산 4억 6,900만원인 가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살 때도 도시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집값이 9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신청은 우리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이렇게 5개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어서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간. 최근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많이 핫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열기가 전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 이제 전세는 2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넘게 남아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 이하의 HUG, HF, SGI 3개 기관에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하다고 하며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대상이 되시는 기름들이 많으실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외식업계에 생기는 변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중 프랜차이즈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 16.4%로 19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더 성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푸처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코로나로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배달 플랫폼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문 한 건당 약 7%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과거 대비 비용이 2배에서 3배나 늘었다고 하며, 그리고 식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프랜차이즈는 또 그 안에서 떼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익성이 나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러면 일반 개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SNS로 한번 대박만 터지면은 프랜차이즈 저리 가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회차 인기가 하락하고 오히려 개인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우가 할인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즐거운 할인 소식인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이 시작되며 오늘부터 한우 할인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인이 시작되는 곳은 한우 자조금이라는 온라인 한우 장터인데 여기서부터 오늘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지역 한우 협동조합에서 세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툭불 등심 100g에 전국 평균 가격이 13,000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9,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소고기 좋아하시면 지금이 기회일 듯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 오늘 시장에서는 흑연 관련주 이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테라 퀀텀 연구진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성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테라 퀀텀은 스위스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 기업인데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갈수록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